비가 오는 날이었다. 세찬 비는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내리는 봄비는 거리의 모든 것을 촉촉히 적시고 있었다. 나는 그날 출장 일정 때문에 처음 가보는 지방 소도시에 머무르고 있었다. 오후 일정이 길어지면서 식사도 거른 채 회의를 마쳤고 마침내 해방되었다는 안도감에 근처 호텔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일이 꼬였다. 하필이면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나는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며 골목길을 돌아 나가던 그 순간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아, 죄송합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상대방도 놀란 듯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런데 고개를 들고 마주한 얼굴을 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느껴졌다. 낯설면서도 너무도 익숙한 얼굴. 짧은 단발머리, 맑고 또렷한 눈망울, 단정하게 정돈된 옷차림. 그 모든 것이 오래전 기억 속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나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리고 어느새 내 입에서 이름이 튀어나왔다. 은영. 그녀는 약간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죄송한데. 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 말투, 표정까지도 너무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그 말이 내 가슴을 찢는 칼처럼 파고들었다. 30년, 무려 30년을 가슴에 품고 있지 못했던 얼굴이 내겐 단 한순간도 잊히지 않았던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당황한 듯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닮은 분인 줄 알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괜찮아요. 조심히 가세요. 하고는 우산을 정리한 뒤 조용히 돌아서 걸어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그녀가 입은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그리고 조용히 발을 옮기던 걸음걸이까지도 너무 익숙했다. 그런데 왜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과연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첫사랑이란 건 그렇게 한쪽만 기억하는 감정이었을까? 그 자리에 서서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켜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 우산을 쓰고 바삐 지나갔지만 나만은 시간에 붙잡힌 사람처럼 멈춰 있었다.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시절 도서관에서 그녀와 나눈 짧은 대화, 체육 시간 끝나고 복도에서 스친 눈빛, 졸업식 날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녀의 뒷모습. 모든 장면이 필름처럼 되감기듯 떠올랐고 그 감정들이 현실의 내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고 나도 여러 사람을 만났으며 결혼도 했고 인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 어딘가엔 그 시절의 감정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건 사랑이라기보단 기억의 각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각인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워서 이렇게 스쳐간 짧은 순간조차도 나를 무너뜨릴 만큼 강했다. 그날 밤 호텔방 창문 너머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표정, 말투,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저 다시 스쳐 지나간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 우연이 내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을까? 그렇게 내 첫사랑은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내 앞에 나타났고 나는 또다시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멈춰버리고 말았다. 고등학교 2학년 봄, 나는 처음으로 정은영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다.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학교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던 그녀는 언제나 조용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어깨에 살짝 닿을 듯한 단발머리, 책을 들고 있을 때마다 집중하던 표정, 그리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짧게 웃으며 고개를 인사하듯 숙이던 모습.
그 모든 것이 내 17살의 가슴을 두드렸다. 당시 나는 내성적이고 존재감 없는 평범한 남학생이었다. 친구들과도 크게 어울리지 않았고 내 관심사는 그저 음악과 책 정도였다. 그런 나에게 은영이는 동경의 대상이자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풍경 같았다. 도서관 구석 자리에서 음악 이론서를 뒤적이던 어느 날 그녀가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책만 읽던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 책, 재미있어요? 처음 들은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해서 나는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 네. 재밌어요. 그렇게 시작된 아주 짧은 대화가 내게는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처럼 느껴졌다. 이후로도 도서관에서 몇 번 더 마주쳤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책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누군가와 책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 상대가 은영이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설레는 일이었다. 점점 나는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복도에서 나를 먼저 알아보고 인사했을 때, 체육대회 날 내가 던진 공을 칭찬해줬을 때, 시험 전날 복사한 요점 정리를 건네주었을 때, 그 모든 장면들이 내 가슴 깊이 각인되었다. 단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지만 나는 분명히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등굣길에 그녀가 학교 정문을 들어서는 시간에 맞춰 가기도 했고, 그녀가 좋아하던 작가의 책을 도서관에서 미리 빌려보며 관심사를 맞추려 하기도 했다. 그 무렵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그 애를 보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진다. 그냥 그 애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특별하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너무 소심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느꼈다. 은영이는 반에서 전교 1등을 다투는 똑똑한 학생이었고 항상 선생님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반면 나는 말수가 적고 발표도 못하는 친구들과도 멀리 있는 존재였다.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는 현실에서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오직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려 했다. 이대로가 좋다고 이 감정이 들켜서 무너지는 것보다야 그냥 지금처럼 계속 곁에 있고 싶었다. 졸업을 앞두고 나는 고민 끝에 편지를 쓰기로 했다. 3줄도 안 되는 짧은 고백. 나는 너를 좋아해왔어. 말하지 못했지만 넌 나에게 빛나는 사람이었어. 고마웠어. 하지만 그 편지는 끝내 전해지지 않았다. 마지막 등교날 그녀가 다른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손에 꼭 쥐고 있던 편지는 결국 찢어져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녀는 졸업 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고 했다. 나는 허무했고 공허했다. 한 번도 시작되지 못한 이야기였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었다. 그 후로도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연애도 해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엔 은영이 남겨둔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꼭 시작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느꼈던 그 설렘과 두근거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었다. 어쩌면 첫사랑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말하지 않아도, 닿지 않아도, 그저 마음속에서 한 사람을 끝없이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은영이는 지금껏 내 삶 속에서 가장 오래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이상할 만큼 혼란스러웠다. 단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뿐인데 마음은 깊게 요동쳤다.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의 작은 말투와 미소, 움직임까지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왜 그럴까? 왜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데 나는 마치 어제의 일처럼 마음속이 헝클어져 있을까? 머리로는 이해하려 했지만 감정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무작정 그녀를 다시 찾고 싶어졌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간 사람일지라도 나에겐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그 기억이 정말 나만의 것이었는지, 혹시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그녀 안에 남아있는지. 나는 그녀가 사라진 거리와 그 주변을 며칠간 서성였다. 그리고 마침내 우연히 발견한 한 작은 북카페. 유리창 너머로 책을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시간이 멈춘 듯 숨이 멎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종소리가 땡 울렸고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카운터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손님을 응대하듯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주문을 받았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나는 허둥지둥하며 메뉴를 골랐다. 커피를 기다리며 나는 용기를 내서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예전에 고등학교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에 그녀는 조금 놀란 듯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저는 그 학교를 다닌 기억은 없는데요. 그녀의 반응은 예상보다도 더 담담했고 완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얼떨결에 머쓱한 미소로 대답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닮으셔서요. 착각했나 봐요. 그녀는 웃으며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짧게 답했고 나는 받아든 커피를 들고 자리를 떴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간 마음의 구멍이 더 커진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잊었고 나는 기억 속 감정을 다시 떠올리며 아프고 있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슬펐다.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믿었는데 나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철저히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북카페를 찾았고 책을 고르는 척하며 조용히 그녀의 모습만 바라보다가 돌아오는 날이 반복되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 그녀를 멀리서만 바라보던 그 습관은 30년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어느 날은 책을 계산하면서 이런 말을 꺼냈다. 여기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책 좋아하시나 봐요. 그녀는 웃으며 네, 저는 예전부터 책이 가장 편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또 마음이 흔들렸다. 과거의 그 감정이 되살아났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나는 결심했다. 오래전 전하지 못했던 편지를 다시 꺼내기로. 고등학교 졸업 전날 밤, 떨리는 손으로 쓰고 끝내주지 못했던 그 고백.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똑같은 문장을 다시 썼다. 나는 널 좋아했어. 말하지 못했지만 넌 나에게 정말 빛나는 사람이었어. 고마웠어. 편지를 인쇄한 뒤 그녀가 좋아하던 작가의 책 사이에 몰래 끼워둘 계획을 세웠다. 그 책은 북카페 구석 선반에 꽂혀 있었고 그녀가 자주 닿는 자리였다. 내가 책을 꺼내는 모습을 본 그녀가 눈길을 주었지만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렇게 나는 편지를 꽂아두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카페 문을 나설 때 그녀가 뒤에서 작게 인사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순간 마치 고등학교 복도에서 듣던 그녀의 인사가 그대로 되살아난 듯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대답했다. 은영아,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는 결심했다. 30년 전에도 다시 마주친 이후에도 끝내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번엔 꼭 전하고 싶었다. 물론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어쩌면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에게 나라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내 감정만큼은 온전히 진심이었다. 그 진심을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싶었다. 나는 오래된 서랍 속에서 고등학교 졸업 전날 밤에 썼던 편지를 다시 꺼내보았다. 희미하게 노랗게 바랜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고백. 나는 널 좋아했어. 말하지 못했지만 넌 내 삶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어. 고마웠어. 그 글꼴을 보는 순간 고등학생이던 내가 떠올랐다. 그녀와 말 한마디 나누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던 그 소녀는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녀 앞에서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제는 적어도 그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새 종이에 정성스럽게 다시 옮겨 썼다. 지금의 나답게,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던 작가의 책, 우리가 처음 도서관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바로 그 작가의 대표작 사이에 그 편지를 살며시 끼워 넣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카페에서 자주 정리하던 책장 중 한 구석,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서가 한편에 꽂혀 있던 그 책을 천천히 꺼냈다. 내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무섭지 않았다. 그녀는 카페 한켠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책을 펼쳐 그 사이에 편지를 넣었다. 책을 다시 책장에 꽂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이 책 정말 좋아요. 예전에도 자주 읽었던 책이라서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요.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책이에요. 라고 답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오래전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되살리는 듯했다. 카페 문을 나서며 나는 뭔가를 끝낸 사람처럼 느껴졌다. 누군가를 오래도록 사랑했다는 감정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 편지를 통해 스스로 증명한 것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 진심은 말해졌고 전해졌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 안에 머물던 감정을 놓아주고 싶었던 것이다. 며칠 뒤 다시 그 카페에 갔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혹시나 그녀가 그 책을 읽었을까, 혹은 편지를 발견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 다름없이 평온했고 나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도 없었다. 나는 괜히 혼자 기대했나 싶어 조금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서려 했다. 그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며칠 전에 책 사이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누구 건진 모르겠지만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덕분에 요즘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내가 쓴 편지를 그녀가 읽었다는 사실보다도 그 편지가 그녀에게 조용한 울림을 주었다는 사실이 더 벅차게 다가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그런 감정을 간직하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고맙다고 전하고 싶네요. 그 사람이 누구든. 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녀는 끝까지 내가 그 편지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게 더 좋았다. 이 사랑은 그렇게 정리되었다. 말하지 못했기에 더 오래 남았고 전했기에 더 편안해졌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다. 17살의 소년이 품었던 마음이 30년 뒤의 남자에 의해 마침내 놓여졌으니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어떤 기억 하나쯤은 간직하며 살아간다. 어떤 이는 아픔을, 어떤 이는 미련을, 그리고 나는 그녀를.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묘한 일이다. 한 번도 사귀지 않았고 고백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 내 인생에 이렇게 깊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누군가는 그런 감정을 집착이라고 표현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그것은 오히려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내 인생에서 가장 깨끗하고 따뜻했던 감정이었다고. 편지를 남기고 나온 이후 나는 다시는 그 북카페를 찾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편지의 주인이라는 것을 끝내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겐 더 다행이었다. 그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 채 내 진심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다. 나는 그녀를 잊기 위해 애쓴 적이 없었다. 애초에 잊으려는 감정조차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조용히 놓아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문득 예전 일기장을 꺼내 보았다.
17살에 내가 써놓은 글권은 서툴고 유치했지만 그 안엔 지금의 나도 본받고 싶은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그 애를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말은 못해도 매일 아침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특별해진다. 그 마음이 어쩌면 지금의 나를 만든 원동력이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조건 없이 좋아해본 경험은 이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더 깊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여전히 혼자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다. 누군가에겐 외롭고 공허한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게는 그렇지 않다. 가슴 한켠엔 은영이 있었고 그녀와의 짧은 교차가 내 삶 전체를 밝히는 등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녀를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짧은 시간이라도 깊은 울림을 주는 만남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볼 가치가 있는 인생 아닐까? 이제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기보다는 따뜻한 미소가 먼저 떠오른다. 그녀와 마주쳤던 골목길, 편지를 끼워 넣던 책장, 북카페의 조용한 분위기. 그 모든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영화 같았던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한 채 살아간다. 더 이상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다. 오히려 그 마음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못한 사랑이라 해도 누군가에겐 평생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지금도 내 마음 어딘가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다. 그녀를 다시 마주친 그날 이후 나는 사랑을 믿게 되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남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는다. 다만 그 시절의 내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이면 나는 충분하다.